건강해지려고 먹은 검은 콩, 먹고 나니 되려 가슴만 차고 배도 아프고 내 몸엔 안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극도의 어지러움과 구토, 설사를 겪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는 말 때문에 억지로 드시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에는 일부에서는 독소라고까지 표현하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막에 붙어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량의 렉틴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을 손상하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검은 콩의 부작용과 이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방법은 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빠르게 보러 가시죠. 그럼 대체 렉틴이라는 성분이 뭘까요? 렉틴은 천연 독성 물질인 헤마글루틴인 성분입니다. 여러 식품에서 나타나는 탄수화물 결합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니 뭔가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렉틴은 끈적거리는 성분 때문에 세포벽과 내장벽에 붙어서 혈액까지 끈적하게 만들고 간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나쁜 성분이 왜 생기냐면 식물이 자신의 씨앗을 해충이나 다른 미생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하지만 식물은 대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식자들이 식물을 다 먹어치우면 그 식물은 멸종을 하게 되니 그걸 막고자 포식자에게 먹히더라도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렉틴은 다른 포식자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나쁜 성분이 되지만 식물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으로서 꼭 필요한 거죠. 인간이 렉틴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되지 않은 채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 심장병, 치매, 암, 관절염 등 모든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렉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콩류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단에서는 건강을 위해 식탁에서 렉틴을 아예 없애는 렉틴 제한식을 하기도 합니다. 검은 콩에는 렉틴 외에도 소화효소를 방해하는 또 다른 방해 물질인 피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트산이란 무엇일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중 하나인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피트산은 이 소화효소인 트립신의 역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피트산을 트립신 저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트립신 역할을 방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에서는 침샘으로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위로 넘어가면서 위산이 분비되고 그 다음으로 췌장에서 효소를 분비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피트산 성분이 바로 이런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췌장에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니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췌장은 어라?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소화효소를 분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췌장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췌장은 기를 쓰고 소화시키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단백질은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결국 대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뿐만 아니라 대장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제대로 소화가 안 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니 속이 더부룩하게 가슴만 차고 배도 자꾸 나오고 방귀 냄새도 지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이 건강하면 모든 장기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건강이 곧 우리 몸 상태를 대변하는 건데 췌장, 대장까지 제 기능을 못하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일 리 없고 결국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검은 콩에는 탄닌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장점이 많은 화합물이지만 과다 섭취 시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 생길 수 있어 임신부나 수유 중인 경우는 탄닌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검은 콩에 이렇게 독성과 부작용이 많다니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아닙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식품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검은 콩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검은 콩의 안 좋은 성분인 렉틴과 피트산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첫째, 물, 둘째, 발효, 셋째, 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열이라 함은 조리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관 시에는 꼭 건강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검은 콩은 최소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하고 그 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 좋은 항영양소 성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간혹 콩국수를 만들면서 콩을 불린 물을 버리지 않고 마치 이걸 맛을 더해주는 육수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 검은 콩 우린 물을 마치 건강수처럼 마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인 거죠. 간혹 검은 콩을 생으로 씹어 먹어도 건강하기만 하더라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몸에 나쁜 음식을 평생 먹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거나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어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쁘다고 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성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검은 콩을 넣고 밥을 지을 때도 꼭 12시간 이상 불린 뒤 그 물은 따라 버리고 밥을 지어야 합니다. 특히나 압력밥솥이 아니라 전기밥솥을 쓰는 가정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압력밥솥은 전기밥솥보다 고온의 온도와 압력으로 쪄내기 때문에 콩을 불리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해도 무방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는 두유 제조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불리지 않아도 두유가 제조된다라고 홍보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분명 탈이 나는 분들이 생겨요. 여름 되면 많이들 드시는 콩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국수, 입에선 맛있는데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콩의 안 좋은 성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콩은 슬로푸드입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긴 시간 동안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죠. 쉽고 간단하게 요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먹기 번거로운 식품이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변형된 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분표에 유전자 변형 혹은 GMO라고 적혀있는 건 꼭 피하세요. 또한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콩식품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탈지대두 가루입니다. 탈지대두 분말, 탈지대두 단백질, 농축대두 단백, 탈지, 콩가루, 콩단백질 함유 등 성분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들은 진짜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외국에서는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단백질 보충제에도 이걸 넣는 제품들이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은 조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 서리태, 백태, 흑태, 서목태 4종류의 콩의 단백질 함량을 분석했는데요. 서리태, 서목태, 흑태, 백태 순서대로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콩은 날 것 그대로 먹을 수 없고 꼭 조리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리한 뒤에 단백질 함량은 어떤지 실험을 했더니 삶았을 때가 단백질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서리태를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물론 삶기 전에 물에 불려야 하고요. 검은 콩을 불려서 밥 지을 때 넣어 먹으면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검은 콩을 발효시켜 먹는 것입니다. 물에 불리고 푹 삶은 콩을 발효시키면 나쁜 성분들은 없어지고 미생물들이 효소를 만들어내면서 최고의 영양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한때 집에서 요구르트나 청국장 제조하는 게 유행이어서 가정용 요구르트 발효 기계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기계로 검은 콩 낫또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시중에서 파는 검은 콩 낫또도 좋습니다. 단 시중에서 가공된 걸 사드실 때는 위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꼭 살펴보신 뒤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콩은 잘만 먹으면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대표적 영양성분인 폴리페놀, 특히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치매, 체중 관리, 당뇨병, 관절염, 심혈관 질환의 개선 및 치료에 도움을 주며 제2형 당뇨병의 잠재적인 이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에 반응하는 것을 향상해 식후 혈당 수치를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데도 유효한 효과를 보여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이 있어 암을 예방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검은 콩에는 사포닌과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삼과 홍삼이 있지만 검은 콩도 다량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섬유질 10g을 섭취할 때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7%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고 검은 콩을 섭취하면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11%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4분의 3컵인 129g 정도는 먹어야 이런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검은 콩은 인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인산 칼슘으로 변해서 신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검은 콩과 우유는 상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아주 과한 용량으로 검은 콩을 몇 컵씩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걱정 없이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미미한 용량으로도 건강에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위의 방법대로 제대로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백질 소화 능력이 애초부터 부족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 영양제를 드셔보시는 것도 한 번쯤 권해드립니다.
물론 영양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과 건강검진이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